프랑스 떼제베 기술로 KTX가 탄생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이번 KTX 신규 모델 KTX 청룡이 탄생한 것을 보고 프랑스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아시아의 고속철도 최강국은 한국이며 이것의 시초는 프랑스였다며 자화자찬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방송국에서 방영한 한국 KTX 청룡 다큐멘터리입니다. 프랑스 뿌듯, 이제 신칸센은 쫓아올 수 없다. 한국 KTX 청룡 다큐멘터리. 해당 방송의 일부를 시청해보겠습니다. 화룡거 구르는 소리는 오래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차의 굴뚝 연기는 방공에 솟아오르더라. 수레 속에 앉아 영창으로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두 활동하여 달리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 1899년 9월 18일 한국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KTX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최초의 철도를 보고 나는 새도 따르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붙일 만큼 모두가 감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인선 열차의 주행 속도는 시속 2030km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지금의 KTX는 최고 시속 350km로 설계되었으니 그 속도가 비교가 안 되죠.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송골매인데 지구상 가장 빠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송골매가 수평비행을 할 때 평균 속도는 시속 96km 이상이고 전속력으로 하강할 때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쯤 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새보다 빠른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빠른 한국의 KTX의 시작은 사실 우리 프랑스에 있습니다. 첫 KTX의 모델은 프랑스 고속철도 떼제베이며 떼제베의 기술 이전으로 KTX 개통이 가능했습니다. 떼제베는 아주 빠른 속도의 열차, 즉 초고속 열차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시속 200km 이상의 열차를 고속열차라 하고 초고속 열차는 시속 300km 이상의 열차를 일컫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의 KTX,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E 도입 중인 3세대 고속철도 차량으로 운행되는 열차로 KTX 청룡이 등장했습니다. 도입된 기술이 더욱 이슈가 되었는데요. KTX1, 그 TX 산천과 다르게 관절대차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대차를 사용합니다. 현대로템의 설명에 따르면 관절대차를 적용하면 원하는 수속력을 확보하기 힘들 뿐더러 무엇보다도 동력분산식 관절대차 고속열차 기술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라 동력관절대차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KTX는 동력집중식이었던 반면 MU320은 동력분산식이다 보니 많은 철도 동호인들은 빠른 가감속 덕에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 호남선 KTX와 SRT가 복선 하나 가지고 버라이어티하게 뒤엉켜서 운행하고 있어서 평택 5송 고속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선로 용량이 여유롭지 못하고 KTX1이 KTX 청룡으로 대체되어도 당분간은 가감속 성능이 낮은 KTX 산천의 수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서대동부처럼 정차역 수가 적은 차편에 동력집중식, 정차역이 많은 차편에 동력분산식 차량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운행계통을 조정하면 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력분산식 열차는 내부 객실이 다른 열차보다 넉넉하다고 하는데요. 앞뒤 공간은 20mm, 좌석 통로 폭은 154mm 넓어지니 실제 사용하는 데에 차이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승강장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본래 저상홈 전용으로 제작 예정이었으나 실차는 저고상홈 겸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어차피 15만 호대 이음 차량과 형제기이기 때문에 따로 저상홈 버전을 개발하는 것보다 완전히 동일한 금형과 기술로 제작하는 게 더 경제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나중에 한국철도의 일반 열차 플랫폼이 고상형으로 바뀌더라도 이 차량은 별도의 개조 없이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은 기존 모델 대비 75% 정도로 낮고 최고 속도 도달 시간도 85초 빨라진 212초로 가속 성능이 뛰어납니다. KTX 청룡은 2편성 16량당 590억으로 결정되었는데요. 1편성 8량당 295억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KTX, 그 TX 산천, SRT보다 저렴합니다. 승차감 부분에선 시승을 했던 한 유튜버의 후기에 의하면 진동이 매우 심했던 KTX 이음과 달리 승차감에서 상당히 개선이 이루어져 KTX 산천이나 KTX1 이상의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KTX 청룡은 2024년 5월 1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본격적인 영업 개시에 돌입하는데요. 중간 정차역을 최소화한 급행 고속열차로 운행하며 경부선은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
호남선은 용산, 익산, 광주, 송정에만 정차합니다. 아직 출고된 차량이 2편성뿐이라서 주중에는 경부선, 호남선 모두 1일 1왕복씩만 투입되며 금요일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호남선에 미운행하는 대신 경부선에 1회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 경부선 추가 투입 열차의 정차역이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이라 드디어 완전체 서대동부가 부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KTX 청룡은 대한민국은 물론 평소 한국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전세계 사람들에게도 이슈가 될 창문, 그리고 200V 콘센트, 무선 충전기, USB 포트를 설치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좌석도 기존의 KTX보다 136석 즉 35.8% 더 많은 좌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소식들로 전세계를 놀래키는 한국, 그 역사 안에 프랑스의 떼제베가 있다는 게 꽤 반가운 마음입니다. 해외 각국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KTX가 프랑스의 떼제베로 시작된 거라고? 전혀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다. 뭔가 프랑스가 더 멋져 보이는 기분이야.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너무 편리했거든. 그런데 그 기술의 시작이 프랑스였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청룡열차라니 진짜 비행기보다 더 빠른 건 아닐까라는 느낌을 주네. 정말 한국은 매일이 다르게 발전하는 나라구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어쩌면 다른 나라 많은 사람들도 모두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할 듯. 아무튼 청룡 나도 꼭 한번 타보고 싶다. SNS에서 한참 핫하길래 그게 뭔가 했더니 이거였구나.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소식들을 접하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우리 프랑스도 떼제베와 같은 시절이 다시 오겠지?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